비가 내렸다. 얕게 깔린 안개가 산사의 고요한 새벽을 감쌌다. 돌계단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졸졸 흐르고 작은 종소리가 멀리서 아련히 울렸다. 그 안 해묵은 기왓장이 젖어가던 산사의 대청마루 위에서 여리와 강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숨조차 삼가기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속. 가섭스님은 무건을 지키다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마치 천년 세월을 꿰뚫어 본 듯 깊고 어두웠다. 팔척기를 끌어내려면 스님의 목소리는 비를 뚫고 천천히 울려 퍼졌다. 내 몸과 내 마음을 걸어야 한다. 반쪽짜리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리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이마를 낮게 박았다. 손에는 경기석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엔 빗물이 흐르는지 땀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이 맺혔다. 각오했습니다, 스님. 윤갑 도련님을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강철은 옆에서 조용히 여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등 너머로 느껴지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운. 그것은 강철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비틀었다. 역시 나는 그저 수단일 뿐이군. 강철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팔척기를 꺾을 수 없고 자신의 소망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섭스님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장삼이 빗속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걸음은 단호했다. 따라오너라. 여리와 강철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산사의 뒤편 고요한 연못. 물 위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빗방울이 물결을 깨트리며 동심원을 그렸다. 여기서 내 진심을 시험하거라. 가섭스님은 연못 한가운데 조용히 경기석을 던졌다. 경기석은 붉은 빛을 품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연못 속 경기석을 꺼내지 못하면 운명은 여기서 끊긴다. 스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리는 망설임 없이 연못 속으로 발을 디뎠다. 옷자락이 순식간에 젖고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윤갑 도련님. 여리는 중얼이며 물속으로 몸을 숙였다. 물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경기석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을 막으려는 듯 연못 속에는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거센 물살이 여리를 밀쳐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물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여리는 악착같이 버텼다. 숨이 막혀오고 사지가 저려왔지만 손끝은 끈질기게 경기석을 향했다. 윤갑 도련님을 구하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 그녀의 손이 경기석을 움켜쥐는 순간 물속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번쩍.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다. 연못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여리는 몸을 끌어올렸다. 그녀가 경기석을 진 채 숨을 헐떡이며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강철이 바로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로 해내는구나. 강철은 무표정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여리는 비틀거리며 대답했다. 당신이 힘이 필요합니다. 윤갑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하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한참 바라봤다.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신기 그리고 인간 여리. 그 둘을 동시에 손에 넣게 될 운명 앞에서 강철은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오늘 밤 궁으로 가자.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산사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깨뜨렸다. 여리는 비밀의 방, 오래된 사리탑이 모셔진 내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기석이 쥐어져 있었고 그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인데 방 안은 숨막힐 듯 무겁고 짙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섭스님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장대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낮게 깔린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천년을 헤아리는 종소리처럼 느리고 단단하게 여리의 귀를 파고들었다. 경기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내 혼과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여리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경기석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땀이 손바닥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열기가 솟아올랐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다. 두렵지 않아. 반드시 구할 거야. 여리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모든 공포를 짓눌렀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경기석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손바닥만큼 작은 빛이었다. 하지만 이내 방 안 전체를 물들였다. 강철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여리에게 깃든 이 힘은 단순한 신기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 그 자체를 태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 아이는 목숨을 걸고 있다. 강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에서는 폭발하듯 경기석의 빛이 퍼져나갔다. 여리는 경기석을 놓지 않았다. 차라리 손이 타들어가더라도 절대 놓지 않을 기세였다. 여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두 손에 힘을 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경기석이 터질 듯이 빛을 발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리고 폭발. 붉은 빛의 파장이 방을 가득 채우며 퍼져나갔다. 강철은 급히 손을 뻗어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붉은 연기 속에서 서 있는 여리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서늘하고 깊은 하지만 투명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가섭스님은 놀란 듯 숨을 죽였다. 이제야 진정한 힘이 깨어났다. 스님의 목소리는 감격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렸다. 여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경기석을 품에 안았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를 잡은 그의 손끝으로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이제 갈 준비가 된 거냐? 강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오늘 밤 모든 걸 끝내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맑게 갠 하늘 한켠에 걸린 창백한 달빛이었다. 구름이 거두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맑음은 곧 닥칠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강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 반드시 끝을 본다. 그는 여리의 손을 이끌었다. 그리고 둘은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다. 깊은 밤 궁궐은 숨을 죽인 듯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촛불마저 꺼진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차가운 이슬이 고루한 기와장 위에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왕은 침전한 고요한 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은잔 위로 식어버린 차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그 잔을 내려다보았다. 얼핏 잡은 찻잔 속 그림자에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얼굴이 비쳤다. 그때였다. 불도 꺼지지 않은 침전의 문이 스르륵 저절로 열렸다. 왕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문가에 선 한 인물을 보았다. 영인대군 자신의 이복동생. 하지만 왕은 직감했다. 그것은 결코 동생이 아니었다. 영인대군의 몸을 빌린 무언가, 피비린내 나는 살기와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품은 존재. 형님. 영인대군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무언가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왕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단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한 채. 돌아오너라 내 동생아. 그러나 영인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다가왔다. 그 미소는 짐승이 사냥감을 조롱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영인대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왕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가 없었다. 늦었어. 형님. 영인대군 안이 팔척기가 중얼거렸다. 왕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피부치도 인간도 아닌 오래전부터 이궁을 노려온 악기였음을.
팔척기는 천천히 손에 힘을 주었다. 왕의 손목뼈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왕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끝까지 동생을 보려 했다. 이 몸은 이제 나의 것이다. 팔척기는 웃었다. 그리고 왕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순식간에 침전 안에 촛불이 꺼졌다. 짙은 어둠이 벽과 천장을 뒤덮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왕이 지금 어떤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지. 경비들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미묘한 진동에 긴장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침전 밖 숨죽이며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바로 데비였다. 그녀는 옅은 베일을 쓰고 침전이 내려다 보이는 누각에 서 있었다. 손에는 부적과 기름병을 들고 있었다. 왕이 무너지면 이제 세자는 내 손에 있다. 데비의 눈은 번들거렸다. 팔척기가 누구의 몸에 깃들든 누구를 잡아먹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공안의 권력이 뒤집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시 침전 안. 왕은 간신히 몸을 뺏기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다. 팔척기의 기운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포기해라, 형님.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팔척기가 속삭였다. 왕은 무너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으며 생각했다. 열이, 강철, 제발, 서둘러라. 그 순간 멀리서 붉은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궁궐 어귀에서부터 번져오는 이질적인 기운. 붉고 거대한 파도처럼 경내를 뒤덮으며 다가오는 그 힘. 팔척기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강철이었다. 그리고 열이. 둘은 드디어 궁궐 안으로 침입해 있었다. 그리고 경기석이 깨어나고 있었다. 팔척기는 멈칫했다. 그토록 여유로웠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붉은 기운이 침전 창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온 불꽃 같은 존재감이었다. 왕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속삭였다. 이제 도착했구나. 팔척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이제는 불안과 증오로 물들어 있었다. 그 여자 또 너냐, 열이. 창밖 비 내리는 밤을 뚫고 들어온 이무기의 그림자. 그리고 그 곁에 선 단단한 눈빛의 열이. 침전 안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팔척기의 붉은 옷자락이 일렁였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과연 열이와 강철은 무사히 왕을 구하고 팔척기와 맞설 수 있을까요? 데비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떤 수를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인대군의 몸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만의 뇌피셜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 다음 화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제사장 마이너스 결전의 서막 더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기다려주세요.